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없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NGO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다가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업무차 다른 회사들과 미팅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내향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미생활은 비슷해서 잘 맞았어요. 둘 다 독서하는 것을 좋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청혼할 때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과 편지를 몰래 가방 속에 넣고 놀이터에서 꽃다발을 주며 예쁜 기억을 선물해 주기도 했네요. 서로 마음만은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하게 된 건 어릴 적에 화상으로 인해서 팔에 좀 큰 흉터가 있어서 자신감도 좀 떨어지기도 했고 혼자 집에 있을 저희 엄마가 걱정돼서 결혼이란 걸 포기할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나가서 안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저희 엄마는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르게 특별한 분이세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으셔서 매사에 조금 서툴지만 그렇다고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셨어요. IQ 검사를 하면 80 정도 나오는데 평소 생활하실 때 인지 능력이 조금 느리지만 장애인 등급 받을 정도는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정상인보다는 조금 많이 느린 삶을 살고 계세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어린애 같으시지만 표현이 조금 서툴고 기억력이 떨어질 뿐 여느 엄마들보다 순수하시고 저희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고3 때 밤늦게 공부하고 새벽에 들어오면 미연아, 들어왔니? 배 안 고프니? 하시며 졸음 가득한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나오시곤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잠 한숨 안 주무시고 제가 배고프다 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멸치국수를 군소리 없이 해주시곤 했어요. 몇 번 냄비에 물 올린 걸 깜빡하시고 태워 먹은 적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얼른 다시 해주려무나 아이고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항상 미안한지 좀 서툴고 몸동작이 어색했지만 제가 한 숟갈 떠야 그제서야 방에 들어가 주무시곤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엄마에 대한 속 깊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엄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만날 때 당황할 수도 있고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조금 낮으신 편이지만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남들과 다른 모습을 안 보이시려고 나한테 몇 배로 더 헌신적이셨던 분이야. 어떤 다른 엄마들보다 헌신적이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분인데 경계성 지능 장애로 인해서 조금 삶이 서툰 분이셔. 라고 하니 신랑은 당황했는지 잠시 침묵을 하다가 조금 놀라긴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는 괜찮다고 부모님께 잘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신랑 쪽 시댁 어머님이 피부과 병원장이신데 굉장히 도도하시고 이성적인 분이셨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도 차가울 만큼 똑 부러지기도 하고 자기 아들한테는 엄격하지만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화학 조미료도 안 쓰고 천연 조미료들로 반찬을 다 해서 매일같이 아들의 밥상을 차려주셨거든요.
하나 있는 여동생은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아요. 상견례 얘기 나오고 처음 어머님을 뵀을 때 소위 사자 들어간 집안이다 보니 자존심도 세고 콧대도 높으실 것 같고 기센 인상이셔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어머님이 너가 걔구나. 아, 우리 무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라며 앉으라 하고 차를 한 잔 내어주셔서 나름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듯 저에게는 조금 차갑고 어려운 시댁이었는데 눈치 빠른 남편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 몸에 있는 상처도 우리 엄마의 얘기에도 한 번도 이런 면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문제 삼은 적은 없었고 결혼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게 흠이라고 자기가 다 안고 간다는 식으로 한마디 했을 법한데 말이죠. 사실 시어머니는 연세가 60대신데 시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두 남매를 키워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좀 대차다고 해야 되나요? 집안의 가장으로 역할을 해오셔서 그런지 할 말은 딱 하고 자식들에게도 기대치가 엄청 높은 분이셨고 그만큼 뒷바라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걱정되는 결혼을 한 후 제가 엄마 걱정도 되고 해서 주말마다 집에 엄마를 불러 밥을 지어드리곤 했어요. 하루는 남편과 저 둘 다 그 전날 당직 때문에 좀 피곤한 날이었어요. 업무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소리가 나서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하니 밖에 익숙한 모습의 얼굴이 서 있었어요. 누군가 싶어서 내다보니 제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저희 시어머님과 신우였어요. 외국에서 생활하는 신우가 며칠 전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쉬러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성격이 활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오랜만에 우리 딸이 들어와서 같이 시장 보는 김에 너희 것도 좀 봤다 라며 한아름 야채며 반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자 문 사이로 저희 어머님이 계신 걸 알고 아차 하셨는지 시장 본 것만 내려놓고 얼른 급하게 나가시던 찰나 엄마가 사돈, 제가 식사를 한 끼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는데 옆에 있던 신우가 엄마, 우리 먹고 가자. 나 배고파. 라고 말해 시어머님은 아이고 사돈댁, 저야 감사하죠.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민망할까봐 얼른 모른 채 했죠. 저희 엄마는 잠깐만 앉아 계시라 하고 사돈 어른댁 오셨다고 냉장고에서 있는 재료로 얼른 잡채랑 불고기와 찌개까지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 한상 차림을 차리셨어요. 다들 배가 고팠는지 잘 드셨고 불편할 법한데 두 분이서 말씀도 나누시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신우가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온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게 뭐야? 읍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는 엄청 당황해 하시며 미안하다며 내가 나이가 들어 깜빡했나 보다. 얼른 밥 한 공기를 떠서 주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에게 머리카락은 먹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 유난 떨지 말고 먹어. 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당황하시면서 막 우왕좌왕 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신우가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했어요. 언니,
어머님이 좀 모자라다고 들었는데, 막 불 앞에서 칼 들고 뭐 썰어도 돼요? 위험하지 않나? 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뒤돌아보시진 않았어요. 신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님이 아가씨 뺨을 확 후려쳤습니다. 너 도대체 외국에서 뭘 배운 거니? 내가 이렇게 가르쳤니?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정적과 함께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고, 사부인, 제가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180도 머리 숙여 사과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무슨 일인지 당황해 하시며 사돈, 아유, 갑자기 아가씨 왜 때리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라고 하셨죠. 엄마가 다행히 못 들으신 것 같았고 옆에서 밥 먹던 남편도 신우에게 한마디 하고 어머님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급하게 먹은 듯이 체한 듯이 식사가 끝났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괜찮아? 아까 하는 얘기 들은 거 있어? 라고 하니 엄마는 괜찮아. 아가씨가 미국 살다 와서 그런 거니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괜찮아. 라며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모른 채 하셨지만 다 들으셨던 거예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매일 괜찮다고만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땐 안 괜찮은데 말이죠.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엄마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날 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인자한 우리 엄마. 그리고 항상 내 편인 남편까지. 그러고 나중에 한번 더 신우가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찾아왔는데 신우는 제가 모자르다는 말이 그런 건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마치 TV 미수다에 나오는 서양 여자들 같은 발음이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괜찮다며 아가씨에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하며 사과를 깎아주면서 다독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앳되지만 귀엽고 또 와서 사과한다고 사과 한 박스 사온 모습이 고마운지 오늘은 다시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신우에게 옷 한 벌 사주려고 합니다.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